네, 오늘은 경남 밀양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밀양시 초동면 봉황리에 자리하고 있는 신축에 가까운 전원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밀양시청 시내가 되겠고요. 자, 밀양으로부터 서남 방향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고요. 직선 거리로는 약 6k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 길은 이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차로 약 15분 정도 밀양 시내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리는 멀지 않죠. 비교적 도심 가까운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무안면 면 소재지가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초동면도 있는데 여기가 훨씬 제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있고 상당히 좀 규모 있는 면 소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권은 이쪽 무안면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승용차로는 5분 그 정도면 이룰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거 생활 여건으로는 무난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자,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해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물건의 위치로 이룰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약 10여 채의 전원주택들이 모여서 소규모의 전원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2세대의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마을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의 정착 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변이 이제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보단 지대가 높아서 내려다보는 전망도 좋더라고요. 정남향이 아주 볕 잘 들은 양지 바른 그런 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도 숲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전원주택 부지 그런 용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가 매각 물건인데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우령산 트레킹 코스입니다. 등반 코스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건강 힐링으로의 생활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자, 이곳 우령산에서 바로 밀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전망이 좋거든요. 밀양 시내에서도 많이 트레킹으로 가는 산이라고 하니까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자, 토지 매각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원주택이 한 채, 이렇게 두 채 앞뒤로 전망을 가리지 않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수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 물건 주변에 토지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아래 땅이 되겠는데요. 바로 아래 땅이죠. 자, 여기가 봉황리 639-2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전이고요. 184평이고 20년 5월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거래가 됐네요. 평당 46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농지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여기 토지가 봉황리 639-25번지가 되겠고요. 지목전이고 198평입니다. 19년 6월에 거래가 됐고요. 평당 6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고 이거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하기 좋은 비교군이고 매각 물건 바로 위아래이기 때문에 입지도 거의 동일하니까 현실적인 시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실거래가 내역을 평균을 해보니까 평당 54만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요게 지금 다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지 기준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봤고요. 자, 매각 물건의 토지 실거래가가 맞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에 농지 전용비를 계산해보면 공시지가 14만 700원이더라고요. 농지가. 공시지가가 꽤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 전용비를 계산해보면 14만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 물건의 대지의 환산 현실적인 시세가 68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매각 물건의 토지 면적이 387평입니다. 그래서 68만 원 곱해보니까 2억 6,3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토지의 현실적인 시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각 물건의 토지 감정은 보니까 2억 1,500만 원이네요. 2억 1,500. 자, 그러면 저희가 자체 환산한 실거래가를 반영한 환산가, 토지 환산가가 좀 더 높죠. 약 5천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감정평가보다 실제 저희가 실거래를 반영한 환산가가 높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조금 더 높게 됐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가 낮게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뭐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건물요. 건물은 현재 감정평가서 상으로 3억 9,700으로 나왔거든요. 3억 9,700. 자, 요거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약 80평 정도 되는데 두 건물을 합치면 이게 목구조더라고요. 징크 지붕으로 되어 있고 요 정도 하면 저희가 건축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할게요. 안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대가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면 평당 400 정도면 충분히 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400이면 48, 30입니다. 그죠? 그러면 3억 2천만 원. 자, 여기서 건물은 또 차이가 안 나네요. 건물은 여기 이제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서상의 건물이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죠? 약 8천만 원 가까이 높네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의 감정평가서상의 전체 금액하고요. 저희가 자체 완산한 금액을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종합을 하니까 감정평가서상의 토지 건물 가액이 약간 좀 높게 나왔습니다. 약 3천만 원, 3천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재를 해드릴게요. 여기 자막이 나갑니다. 자체 계산한 거는 5억 7,900이 나오고요.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평균 가액을 대지로 전환해서 토지 계산하고 건물은 평당 400으로 환산했을 때 5억 7,900이 나왔고요. 감정평가서상에는 토지 건물을 합해보니까 6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현재 최저가 80% 기준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계산한 자체 산정한 5억 7,900만 원보다 약 9천만 원가량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가 80%는 약 9천만 원가량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희가 자체 계산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회차에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경매 물건의 특성상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번 2회차보다는 3회차에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는 내부를 볼 수가 없고 하자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비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3회차에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시게 되면 2019년 11월에 한 세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소액 임차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일단 후순위니까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짐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뭐 명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상에도 낙찰자의 인수 권리나 권리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시고 금액대하고 주변 여건 마음에 드시면 그냥 응찰하시면 됩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전원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의 위치는 자,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입로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앉아 있죠. 그래서 전원주택지로는 상당히 좀 이상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약간 옆까지 해서 숲세권이고요. 정면에 탁 트인, 그리고 옆쪽으로도 트여 있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반대 방향에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여기가 보시면 2차선 도로인데요. 이쪽에 마을길을 따라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매각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들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주거 여건으로, 외지인의 주거 여건으로 좋습니다. 자, 가까이서 정면의 모습으로 매각 물건의 건물 모습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 이렇게 두 채인데요. 거의 뭐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년 11월에 준공돼서 별다른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외관하고 내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 문이 이렇게 좀 너덜하게 돼 있던데 그 외에는 크게 정비를 해야 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았고요. 데크 이런 거 좀 칠 좀 해주시고 정원을 좀 예쁘게 좀 다듬어 주시면 주택이 화사하게 좀 살아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를 하시고 뒤에 거는 좀 매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두 세대를 다 매각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자, 경계 부분 한번 저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적인 그림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다 도로인 셈이죠. 자, 여기가 도로고, 자, 여기가 1번
앞쪽 1번, 뒤쪽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 토지 면적이 387평인데요. 요 도로 부분이 46평이 됩니다. 46평. 공용으로 써야 되겠죠. 두 가구가. 그리고 1번 요거는 건물 위에 안전 실가용 토지 면적이 140평 정도 되고요. 뒤에가 넓네요. 뒤에가 200평입니다. 200평. 토지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은 약 40평씩 동일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닥 기초를 좀 닦아놨죠. 아마 짓다가 무산이 된 것 같아요. 바닥 기초를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이 주택은 가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주택은 1층에서 조금 가림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 2층을 올려버리면. 그래서 전망이 살짝 가릴 수는 있다. 물론 여기서도 2층에서는 뭐 가릴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건물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자, 1번 건물, 2번 건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망이 탁 트여 있죠. 아주 개방감이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남향이라 상당히 볕도 잘 들고 입지 자체는 좋습니다. 자, 살짝 옆 각도에서 주택의 앞쪽 모습, 뒤쪽 모습을 담아봅니다. 주변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는데요. 빠른 거는 2010년부터 지었고 나머지는 뭐 2012, 14, 15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랴부랴 이렇게 막 조성이 된 그런 전원주택 마을이 아니라서 좀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선 마을들이 더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밀양 시내 가까운 전원생활, 여가생활 즐기기에 좋은 전원주택으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현장 촬영, 드론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주택 나란히 두 개 있는 저 물건이 되겠습니다. 뒤쪽에도 이제 전원주택들이 있고요. 여기는 전형적인 전원주택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의 뒤쪽 모습을 살짝 한번 담아 볼까요? 저기 나란하게 생긴 두 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이렇게 주택들을 다 예쁘게 잘 지어놨네요.
자, 오늘 물건은 이겁니다. 이거. 자, 주택의 뒤쪽 모습 되겠습니다. 주택은 남향입니다. 볕도 상당히 잘 들고 전망도 좋은 곳에 자리 잡았네요. 주변으로는 이렇게 작은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 모습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가서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장 물건에. 자, 여기서부터 시장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이 387평, 건물이 약 40평씩입니다. 그래서 80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그리고 여기 뒤쪽 가쪽. 자, 정면의 모습입니다. 전망은 좋네요. 주택은 17년 11월에 짓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지어놓고 거주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뭐 거의 동일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크하고 이런 건 좀 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잠겨 있는 상태고, 내부에 뭐 별다른 짐들은 없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별다른 짐은 안 보이는 상태고요. 비어 있는 집이네요. 정비를 하면 괜찮을 것도 같긴 한데, 어쨌거나 사람 손을 안 탄 지가 오래돼서 외부 등의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뒤에 집도 뭐 거의 동일한데요. 뒤에 집은 들어가는 길을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구분을 해놨네요.
뭐 거의 신축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집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당은 상당히 넓습니다. 도로 포함해서 약 200평씩 가까이 되니까 마당도 널찍한데 다 괜찮은데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주택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 정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남향의 전망은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은 완료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지는 않았던 모습 보입니다. 여기는 창고네, 창고. 주변의 모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외관상으로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크게 수리해야 되거나 하자 부분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데크가 이제 좀 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마당 준비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생긴 약 40여 평의 전원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